쉽게 전모가 나온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 박경정이 그 보고서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조응천 비서관하고 박경정이 지금 사실 퇴출됐는데요. 청와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박경정 이야기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 내에서는 정시 정자도 못 꺼낸다. 성역이다, 소도다, 소위 말해서. 이런 금기어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고. 두 번째, 왜 정시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언론이 계속 이 사람이 비선의 핵심이다라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그 업무와 관련된 거, 국정 현안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떤 청와대 수석한테 직접 그걸 보고받고 상의해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의문을 갖고 있고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비서실장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전혀 불통의 인사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인사를 어디서 하고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저런 자료는 누가 만들어주며 대통령이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사실 불분명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지난 비서실장으로서 있었던 이 비선 라인에서 모든 것을 지금 제공해 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청와대 수석들 내에서도 지금 일부가 아니 그럼 너무 제 이야기도 들으세요.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에서 아니 그게 어떻게 국민적 의혹입니까? 아니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품고 있고 언론이 그렇게 의혹을 갖고 청와대 있으니까. 기자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청와대 수석들의 그런 분위기가 있다. 어떻게 그런 자, 정윤회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정윤회 씨도요. 대통령이 더 투명하면 의혹 사라질 것이다 이랬어요. 그건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인사 관행 문제부터. 자, 그다음에 오늘 신문들도 그 얘기한 그 두 가지 내용. 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인사 실패와 인사 실책이 있었다는 건 자명한 일 아닙니까? 네. 다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인물의 인사 실패가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의 인물을 누가 추천했느냐?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에 관해서 어떻게 다 단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선 조직이 할 것이라는 단정을 그 단정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연결되냐? 아니 인사 실패. 자, 그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잠깐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인사 실패마다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럼 비공개적으로 하면은 왜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인지 비공개적으로 이걸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은 누가 이걸 도대체 공급을 하고 서포트를 하는 것인지 대국민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저 역시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대통령이 왜 기자회견도 아니하고 대국민 소통을 저렇게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했지만 그거와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불투명하다. 누구한테 보고받고 어떤 과정을 져서 결정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그걸 야당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대통령이 그런 걸 다 공개해야 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비서실장 이하 시스템대로 안 가기 때문에 지금 비선 라인의 의혹을 품는 것 아닙니까? 안 갔다는 지적이 어디 있습니까? 안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박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고 대국민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과 그것이 곧바로 비선의 조직의 존재의 증거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박 대통령이 그런 잘못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잘못의 이유가 있다. 때문에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하는 것이지만 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휘하는 대통령의 청와대 공식 라인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해도 충분히 그런 실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실수가 벌어졌던 것이고. 근데 그런 실수가 벌어졌다고 해서 이것은 청와대 공식 라인이 아니라 청와대 밖에 비선 조직의 태시다라고 하는 것이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라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제기하죠.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지금 하고 회의를 하고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지만 국무회의를 하지만은 청와대 수석들 간에서도 의혹을 삼는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부서 인사, 관할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옛날 대통령 같으면 최소한 수석들 다 불러놓고 상의를 해요. 협의를 하고 비서실장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대변인 불러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인사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식적으로 수석들도 예측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언론에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수석이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그렇게 일을 이야기를 하면 그 해당 수석을 또 이렇게 퇴출시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상식선상에서 지금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죠. 제가 오늘 제 이야기는 프로 초반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문제가 제기되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우리 사회에 그럼 기자들이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는 것이 다 지금 허무맹랑하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게 보도를 언론은 보는 대로 보도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보도합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려면
어떤 수석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 내에서 이런 불투명한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야지. 네. 수석들 간에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 뭐 많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국민들은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의혹 제기를 할 때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에 손해가 없다. 이겁니다. 절대로 그런 제기를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뭘 해서 이것이 비선실세팀의 존재의 증거라는 식으로 몰아치면 이건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자, 대통령이 하는 인사 가운데서 비서실장도 잘 모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사가 그랬습니까? 어떤 인사가? 그 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